안녕하십니까. 팜텍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면수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팜텍스를 통한 약국 세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팜텍스가 약사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내 눈으로 내 세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용한 세무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팜텍스의 장점이 바로 세무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서서히 내가 약국 세무에 대해서 사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국 세무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세무 원리를 터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약국 세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크게 약국 세무를 할 때 먼저 세금계산서를 분류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전문약, 일반약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왜 이게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또는 약국 세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알 때 뭘 봐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서 약국 세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분류가 왜 중요하냐? 세금계산서 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세금계산서 분류가 전문약, 일반약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세금계산서가 분류가 잘못되면 사실 약국 재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세무적으로 관리를 말하는 거죠. 실제 내부 관리가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되는 세무 재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또 일반약 매출 또한 역시 실제 내가 신고해야 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신고하거나 또 훨씬 더 적게 신고해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받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세금계산서 분류할 때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정확히 해야지만 내 세무의 약국 세무의 70에서 80% 정도가 완성된다 할 정도로 세금계산서 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세금계산서 분류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먼저 우리 신고 기간 이를 선택해 주시면 신고 기간에서 현재 2020년, 21년 이기다라고 해서 이 기수를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 기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수에 다시 내가 세금계산서 매입 현황에 들어가서 전자세금에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쭉 자동으로 내가 사입한 세금계산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세금계산서 내용을 쭉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월정료로 내는 금액도 있고 일반 약도 있고 그 다음에 매출 할인도 있고, 이 세금계산서에 적힌 내용이죠. 세금계산서에 이렇게 품목으로 적힐 때 간혹가다 보면은 일반약, 전문약 이게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 분류된 대로 세금계산서를 분류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사입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약을 전문약에 사용됐느냐, 일반약 처방에 사용됐느냐, 비처방에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제 품목에서 일반약 이렇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분류하실 때는 내가 이걸 처방으로 썼다 그러면 처방으로 분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을 때 약이 만약에 이지덤신 60mg 라고 하면 이 분류를 할 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크게 보면 처방의약품, 그 다음에 비처방의약품, 그 다음에 이 세금계산서가 처방도 있고 비처방, 전문약도 있고 일반약도 있고 섞여 있을 때는 공통의약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당연히 처방의약품은 그렇게 처방으로 분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약도 마찬가지로 일반약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근데 처방약과 비처방, 일반약이 섞여 있을 때는 공통의약품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회계사무실 그래야 할 때 공통의약품 해서 그렇게 전달을 해주고 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내용도 실제로 공통의약품도 전문약이 얼마 들어있고 일반약이 얼마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팜텍스에서는 만약에 이와 같이 공통의약품이 27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전문의약품이 15만 원이다 라고 하면 나머지 일반의약품 상품은 또 얼마고 일반의약품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라고 하면 나머지 실제 이제 도저히 내가 일반인 전문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공통된 건 78,000원. 그래서 실제로 세금계산서에 전문약과 일반약이 함께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 공통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전문 의약품 얼마, 일반 의약품 얼마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셔야지만 이 구분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의약품이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분류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분류했던 내용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일반약, 전문약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내가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계속 매번 이렇게 같은 글을 계속 반복해야 되느냐? 예, 그럴 필요는 없죠. 다시 첫 화면으로 들어오면 이 화면에 내가 만약에 지난번에 EGN 6이버 연질 캡슐 이걸 만약에 일반약으로 분류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응에서는 계속적으로 일반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처방으로 분류했다. 그러면 이제 세응에서 들어올 때 자동으로 처방으로 분류되는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또 우리가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매입 할인이 OTC냐 ETC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분류해 줘야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매입 할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입 할인이 처방으로 인해서 발생된 건지 또 매입 할인이 비처방으로 인해서 발생된 건지 또 매입 할인이 받을 때 공통 처방약과 일반약 같이 합해서 이렇게 발행된 거에는 이 금액 역시 마찬가지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공통으로 해서 일반 의약품 할인을 얼마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일반약으로 인해서 할인을 얼마 받았는지 처방으로 인해서 할인을 얼마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지만 정확히 이렇게 처방약과 비처방약 구분이 정확하게 되고 따라서 매입이 정확해야지만 나중에 재고가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경우에 우리가 일반약을 대부분 이렇게 사오는데 일반약 중에서 아주 극소수량이 처방으로 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공통으로 매번 분류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약을 일반으로 분류하신 후에 예, 부가세 신고 이 화면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 매입 첫 단계 화면에서 실제로 내가 일반약으로 사와서 전문약 처방으로 나간 약은 사실 청구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내가 6개월 동안 처방약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일반약을 처방약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약 검색을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일일이 세원연설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 경우에는 일반약으로 분류 일단 해놨다가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할 때 밑에 보시다시피 일반 의약품 매입 상세 재분류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자, 이 일반 의약품 매입 금액 중에서 내가 전문 의약품으로 사용한 금액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매입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분류함으로써 재고 자산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또 동시에 일반약 매출도 어느 정도 합리성 있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반약 매입 그 다음에 매입에 대해서 전문 의약품 매입, 일반 의약품 매입 분류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팜텍스가 약국 세무 신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부가세 신고할 때 먼저 매출 화면이 나오죠. 매출. 아까 우리 쪽 살펴보면은 이제 약국 세무의 가장 기본인 매입 세액에서 분류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제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매입 현황 관리라는 화면을 들어가면 예, 조제 매출 쪽 화면이 있는데 이 조제 매출은 우리가 팜IT 3000에 있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연동이 돼서 매주 우리 매출 내역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고 이 내역을 보시면은 팜IT 3000에 있는 내역 총 매출액과 본인 부담금 청구액 그 다음에 약값 조제료 비급의 약값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간혹 경우에 따라서 몇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수십 단계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기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차이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내용 팜IT 3000에 있는 금액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게 같이 들어오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가세 신고하기 위해서는 금연 치료 약제비 매출을 신고해야 되는데 금연 치료에 관해서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의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내역이. 따라서 보통 일반 회계사무실 할 때는 이 금연치료 내역을 별도로 회계사무실에서 요구하면 출력을 해서 팩스로 넣어줘야 되지만 저희 팜텍스 시스템은 금연치료 약제비가 그냥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와 연동이 돼서 금연치료 매출에 대한 관련 내용이 쭉 나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 부분을 출력을 해주시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조제 매출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우리가 신용카드사에서 그 다음에 카드 단말기에서 나온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있는 현금영수증 매출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번 신고 부가 신고할 때 금액이 맞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매입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세액에서 분류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했으니까 이 분류 내용이 맞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확인을 하셨으면 부가세 신고할 때 화면에서 부가세 신고 화면 중에 아까 보셨던 신고 내역 부가세 신고 내역 화면을 들어가 주시면 크게 우리 약국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매입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매입의 또 다른 내용인데 매입은 이 전반적인 매입이고요. 두 번째 매입은 우리가 종이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매입이 혹시 누락되지 않나 하셔서 매입 중에서 종이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보실 수 있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매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네 번째 카드 우리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처방과 일반약을 사갈 때 카드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 처방약을 사갔느냐 아니면 일반약을 사갔느냐 이렇게 분류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국의 일일 매약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내 약국 세무 신고가 정확하게 됐는지를 검토하는 내용인데, 먼저 매입 단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은 매입 단계에서 이제 굉장히 아까 처음에 보시다시피 매입 세액에서 분류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 세액에서 매입 화면이 조제 매입 아까 사왔을 때 조제로 처방약이다 전문약이다 분류된 내용이 쭉 다 나옵니다. 상세하게 쭉 나오죠. 그러면 내가 이 부분 쭉 검토해 보면 혹시나 최종적으로 잘못 분류된 금액이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약 매입도 내가 아까 방금 전에 분류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는지 쭉 전체 금액을 한번 쭉 살펴보면 이 전체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이 아닌 일반 의약품이 아닌 약이 아닌 기타 예를 들어서 약국의 어떤 인테리어 시설이라든지 기타 경비에 대한 매입은 기타 매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 부분 하시면 고정자산 매입이다 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가구를 넣었거나 그 다음에 기타 단말기나 조제기기 이런 걸 설치했을 때 이쪽 부분에서 나타내지게 되는 거죠. 약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일반 매입에 관한 내용이고요. 기타 경비, 세콤이라든지 기타 지급 수수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입 내용이 맞다라고 할 때 이렇게 신고 들어가면 우리 재고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약국에서 재고가 안 맞기 때문에 재고가 안 맞는다는 말은 실제 약국에 있는 재고하고 세무서에 신고된 재고하고가 굉장히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약국에 있는 재고하고 세무서에 신고된 재고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가장 좋은 되는 케이스인데, 약국의 경우에 세무서에 신고되는 재고하고 실제로 약국에 있는 재고하고의 금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사실 세무상의 큰 리스크 중에 하나죠. 그런데 보통 세무상 재고가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 이야기를 들을 때는 보통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5월 달에 사실 재고가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방법이 별로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반해서 저희는 판택스에서는 이렇게 부가세 신고할 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신고하면 재고가 기말 재고가 이렇게 됩니다. 기초 재고는 전년도 재고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11억 정도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신고 들어가면 연말 재고는 10억 정도 됩니다라고 사진을 안내를 해주죠. 따라서 이 재고 부분을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 사전에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판택스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고 아까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일반 의약품 매입에 대해 상세 재분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약을 공통으로 사왔는데 대부분 전문으로 일반 약으로 썼는데 일부 금액을 전문 처방으로 썼을 때 이 부분 금액을 다시 분류해내는 것이 사실 어렵지만 이제 부가세 신고 때 한꺼번에 청구 프로그램에 있는 전문약 사용 내역, 그러니까 특정 일반약인데 전문약으로 처방된 내역을 쭉 한번 검색하셔서 그 금액을 전문약 사용 금액으로 해주시면 정확하게 약을 분류할 수 있고, 동시에 또 일반 약품을 사와서 드링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와서 손님에게 이제 광고 선전비로 지급하기도 하고 또는 접대비로 지급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광고 선전비 무작위로 드링크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을 별도로 6개월치 드링크 제공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이 금액이 정확하게 약에 대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오른쪽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융수상 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약을 살 때 보통은 세금계산서로 대부분 다 매입을 합니다. 세금계산서로 대부분 다 매입을 하는데 간혹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놓치게 되면 매입이 누락되게 되죠. 따라서 신용카드로 사왔다 하더라도 이 매입을 잡아줘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약국에서 신용카드로 사오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 주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만 가지고 매입을 잡으면 되죠. 두 개 다 잡으면 이중 매입이 되는데, 반면에 특히 온라인 매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신용카드 매입으로 인해서 실제 내가 전문약 매입이나 일반약 매입이나 이런 기타 매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부분을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주셔야지만 매입으로 정확하게 잡히고, 매입이 적게 잡히면 나중에 재고도 적게 잡히겠죠. 따라서 신용카드로 매입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매입에 대한 내역들을 살펴본 후에 매입 쪽에 또 하나 세금계산서,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는 전부 다 국세청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누락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매입 중에서 직접 입력의 세금계산서, 즉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누락될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혹시 누락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화면을 매입일, 매입이 이런 화면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바로 임대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출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임대업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저희 팜텍스 측에서 입력을 하겠죠. 이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종이세금계산서는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종이세금계산서가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종이계산서가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이쪽 부분에 입력이 없으면 누락이 된 거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보고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매출 자료 확인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부가세 신고되기 전에 조제 매출이 실제 내 조제 매출 금액과 똑같이 신고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는 화면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조제 매출을 자료를 보내주다 보면 약국을 인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그 전 다른 사람의 매출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혹시라도 그 전에 매출이 혹시 들어가지 않는지 또는 비급여 매출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라 할 수 있고, 이 화면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 그 다음에 기타 각종 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을 하나씩 확인해서 우리가 매출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매출 신고를 했을 때 과세 면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님이 카드를 끊고 갔는데 이 약을 사가면서 일반 약을 사갔고 그 다음에 처방 약을 사갔고 할 때 이제 일반 약으로 사간 금액 얼마, 처방으로 사간 금액 얼마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거잖아요. 분류를 했을 때 이 분류가 정확한지 안 한지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신용카드 총 매출은 이렇게 7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일반약 매출, 신용카드 과세 매출은 7,200, 그 다음에 처방으로 인해 사가는 매출은 6억 9,800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매출이 과세와 면세로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죠. 총 판매된 현금영수증 매출 중에 일반약 판매가 300만원, 그 다음에 처방으로 인해서 판매된 금액이 2천만원 각 1,900만원 이렇게 해서 현금영수증이 2,300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과세와 면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즉 말해서 카드 단말기사에 있는 자료 또는 약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느 약국은 카드 단말기상에서 정확하게 분류하는 약국이 있고 어떤 약국은 청구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분류하는 약국이 있어요. 따라서 약국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이 내역과 신고되는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 중에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신용카드 손님이 끊고 가는 신용카드 매출이 과세면 좋고 면세면 좋고 어느 쪽이 좋은지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약사님들이 신용카드 매출을 끊을 때 가급적 면세로 끊는 것이 좋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세로 끊더라 하더라도 이 카드를 손님이 와서 전부 다 내가 면세로 사갔다, 처방약을 사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넘을 수 없는 금액, 약국에서 최대 넘을 수 없는 금액이 있죠. 모든 신용카드가 전부 다 처방약을 사갔다. 모든 신용카드가 다 처방약을 사갔다. 면세로 이렇게 다 끊었다. 매출이 7억 7천인데 이게 전부 다 과세는 없고 면세밖에 없다. 라고 하면 되느냐? 뭐 논리적으로 가능하죠. 우리 집은 뭐 어쨌든 그렇게 팔았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면세로 끊은 약의 최대치가 있어요. 최대치가 뭐냐면 우리 조제 매출의 본인 부담금입니다. 위에서 보시던 바와 같이 동일한 조제 기간 내에 조제 매출 본인 부담금 금액은 지금 현재 보니까 46억입니다. 이 46억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넘겨서 본인 부담금이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물론 이 약국은 조금 크기 때문에 금액이 큰데 어쨌든 이 부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겨서 문제가 되게 이렇게 면세로 다 분류를 했다. 그러면 이 분류 자체가 인정받을 수 없겠죠. 전혀 틀린 분류고 전혀 맞지 않는 분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과세 면세 분류가 끝나면 이제 내가 일반약 판매 약국의 일일 판매 매약은 어떻게 되는지 이 내역 한 화면 가지고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2020년 두 번째 기간에 일일 매약 매출은 하루 매약 매출은 얼마냐? 그 다음에 총 매약 6개월치의 총 매약 매출은 얼마냐? 그 다음에 이 중에 카드 매출은 얼마냐? 그 다음에 내가 현금, 순수 현금으로 판매된 금액은 얼마냐라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내가 판매한 금액은 이게 나누기 1.1 하시면 한 4,400 정도 되겠죠. 그래서 현금으로 판매한 금액이 이만큼 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신고하는 부과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과율이 바로 32%를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과율은 뭐냐? 내가 약을 사왔을 때 판매하는 마진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은 이 부과율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상의 부과율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약만 매입하는 게 아니라 임차료도 있고 기타 뭐 세콤이라든지 기타 다른 경비도 있죠. 그런 경비를 다 고려했을 때 약국의 마진율, 약에 대한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신고를 하는 건데 일반적인 세무서의 평균 신고되는 율은 사실은 한 25%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그동안에 쭉 했던 10년간 쭉 데이터를 쭉 보면 한 25% 전후에서
부가율을 신고하기 때문에 우리 약국의 현재 부가율은 어느 정도 된다라는 부분을 그 평균 부가율에 따라서 내가 남들만큼 신고하겠다라고 하면 한 20%, 그다음에 남들보다 조금 더 불안하니까 좀 더 하겠다라고 하면 뭐 20%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고, 실제로 큰 약국들은 또 이 부가율에서 맞춰서 신고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포스를 정확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포스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신고하는 것 또한 나중에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약국 세무 팜텍스는 약국 세무가 신고될 때 어떻게 신고되는지, 현금 매출은 얼마 신고하고 부가율은 얼마 신고하고 또 매입자는 어떻게 되는지, 매입 분류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정확히 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약국 실정에 맞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고, 내가 약국 세무가 이렇게 구조가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약국 세무를 익히는데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